자, 보도록 할게요. 물결파에 대한 얘기 좀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물결파라는 게 뭐냐? 물결파라는 것은 물결을 따라서 움직이는 파동 이란 뜻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잔잔한 물에다가 내가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손으로 툭 건드렸어.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드린 부분부터 해가지고 진동이 쫙 퍼져나가죠. 그렇죠? 자, 이 퍼져나가는 거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바로 물결파예요. 그러니까 물결파라는 건 물이 진동하면서 퍼져나가는 거니까 매질은 뭡니까? 물이 되는 거겠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매질이 물이다 보니까 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 즉 물결파의 속력이 다르게 되는데 물결파의 속력은 어떻게 해요? 깊은 물에서 더 빠르대요. 얕은 물은 느리고요. 자, 깊은 물은 빠르다, 얕은 물은 느리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얘기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옆으로 빼가지고 설명 좀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여기에 이게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내가 이렇게 좀 올라오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알겠죠? 아이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닥이 여기는 수심이 이렇게 보면 얕죠? 여기는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여기가 얕은 물, 여기가 깊은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이쪽에다 충격을 줘가지고 물결파가 이렇게 진동하면서 퍼져나갔다라고 합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퍼져나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얕은 물을 자, 이게 물결파 퍼져나갔을 때 얕은 물 쪽에서 이 바닥이 있죠, 바닥. 그 다음에 깊은 물에서 이 바닥. 자, 이 바닥 부분이 어떻게 하면 물결파가 퍼져나가는 걸 방해를 합니다. 그럼 물결파가 퍼져나가는 걸 방해를 한다. 즉, 얕은 물은 방해하는 게 가까이 있는 거고요. 깊은 물은 방해하는 게 멀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얕은 물이 더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얕은 물이 느린 거고요. 깊은 물이 더 빠른 겁니다. 알겠죠?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얕은 물과 깊은 물에서는 각각 속력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가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물결파에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깊은 물에서 빠르고 얕은 물 느리구나 이런 거 사실 알았으면 이제 물결파라는 게 뭐가 일어나고 반사가 일어나고 그다음 뭐가 일어난다? 굴절이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도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결파가 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대요. 그럼 물결파가 어떻게 반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굴절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거냐? 자, 반사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빛에서 배웠듯이 어떻게 해요? 장애물을 만나서 튕겨 나오는 현상이죠. 자, 이게 물결파 반사인데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확인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뭔가를 본다라면은 여기 있는 색깔펜으로 있는 건 뭐 법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행 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어떻게 이렇게 까만색 선 같은 것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파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파면이라고 하는데 파면이라는 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알겠죠? 자, 간단하게 설명 좀 하면요. 파면이라는 게 뭐냐면요. 파면은 자, 예를 들어서 물결파가 진행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봤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바닥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위에서 내가 어떻게 빛을 쐈어요. 빛을 이렇게 빛을 나란히 빛을 조명을 쏘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조명빛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루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루 부분은 꼭 뭐처럼 되냐면은 여기가 볼록 렌즈처럼 볼록 튀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빛이 와서 꺾여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빛이 모입니다. 그래서 마루의 밑부분은요, 바닥 부분은 밝게 보여요. 여기는 밝게 보인다. 밝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고림 부분은 와가지고 빛이 이렇게 퍼집니다. 이렇게 퍼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빛이 적게 도달하겠지. 그래서 어둡게 돼요. 그래서 마루인 부분은 밝게, 고린 부분은 어둡게. 그래서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알겠죠? 했을 때 요 밝은 무늬가 보일 텐데 요 밝은 무늬가 보이는 그 이루어지는 그 선들, 그 선이 바로 위에서 봤을 때 파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게 파면인데 그럼 파면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파면에 대한 얘기를 나왔으니까 그 외의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파면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면이 보여요. 파면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파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지금 선이 파란색이 그어져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파동의 진행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사파가 진행하는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반사파가 진행하는 방향은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항상 진행 방향은 파면에 대해서 몇 도 이루고 있다? 90도로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알겠죠? 그럼 이 진행 방향을 그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각도를 얘기하려는 건데 각도 얘기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니? 법선이 필요하죠. 그럼 법선을 이렇게 그린 상황에서 진행하는 입사파의 진행 방향과 이루는 각을 입사각
그 다음에 반사파의 진행 방향과 이루는 요각을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 크기는 항상 어떻다? 같다예요. 왜? 반사의 법칙 우리 앞에 배웠잖아. 그치? 그거에서 입사각의 크기하고 반사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인데 자, 여러분들이 항상 요거를 그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쵸? 항상 진행 방향 그리고 법선 그리고 그 다음에 각도 그려가지고 각도가 같은지 다른지 이걸 확인하는 거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요. 그냥 파면이 이렇게 나왔을 때 파면과 누가? 경계면, 즉 반사면과 이루는 요 각이 입사각이 돼요. 그 다음에 반사파의 파면과 경계면이 이루는 각이 반사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보면 편해요. 색깔로 할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놓고 보면 편한데 삼각형 하나 놓은 상황에서 여기가 수직이죠. 수직인데 요게 입사각이라고 했지. 그치? 요게 입사각이라고 했으면 요건 90 마이너스 입사각이 되지. 90 마이너스 입사각이니까 요게 입사각이 되죠. 알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요게 반사각이 나오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입사각의 크기랑 반사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 그다음에 파면과 경계면을 통해서 우리가 입사각, 반사각을 찾을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놓고 가시고요. 자, 요 사실 까먹지 마세요. 자, 근데 이제 뭐냐면 반사에서 이제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반사했을 때 그게 뭐가 있느냐? 바로 진행 방향은 바뀌어요. 왜? 반사가 되니까 튕겨 나가거든. 그러니까 바뀝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은 뭐가 안 바뀌냐?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속력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속력이 안 바뀌니까 속력 어떻게 구하냐면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거든요. 근데 진동수도 안 바뀐다고 나와 있죠.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거기서 파장도 안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요거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중요한 얘기합니다. 바로 진동수하고 주기는요. 진동수하고 주기는 만들 때를 제외하고 진행하면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알겠죠? 진동수하고 주기는 만들 때를 제외하고 파동을 처음 만들 때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전달되는 과정에선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 절대 까먹지 마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통신하죠. 그럼 핸드폰 통신할 때 어떤 거 맞추냐면은 진동수, 주파수를 맞춥니다. 그 주파수 맞춰서 확인을 하게 서로 간에 통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핸드폰에서 나온 전파는요 가면서 반사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굴절도 일어나겠죠. 그 말고 뭐 여러 가지 현상, 회절이라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일어나지만은 어떻게요? 진동수나 주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으니까 진동수 가지고 통신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물결파가 또 이제 어떻게 가다 보면 굴절도 할 수 있대요. 왜요? 깊은 물에서 뭐 하라 됐어? 빠르다고 했어요. 느린 부분은 어떻습니까? 얕은 물에서 느리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 방향이 꺾여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냐? 잠깐 확대 좀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파면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파면이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래쪽은 느리니까 이렇게 생기고요. 위에는 빠르니까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자, 잘 듣기 바랍니다. 진행 방향은 당연히 이렇게. 그렇죠? 수직을 이루면서 진행하게 되고 이때 입사각 굴절각 비교해보면 입사각이 더 크고 굴절각이 느린 것 작은 걸 볼 수 있어요. 왜? 느리니까 굴절각이 작고요. 빠르니까 입사각이 크죠. 그렇죠? 각도가 큰 쪽이 빠르다 그랬잖아.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비타 때. 자, 그렇다고 했는데 자, 그거 갖고도 알 수 있겠지만 뭐 갖고도 알 수 있냐면요.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속력이 달라요. 속력이 달라졌으니까 위엔 빨라요. 그렇죠? 아래는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누가 길어? 위에가 길어요. 밑에가 파장이 짧아요. 그럼 파장은 뭔데요? 마루부터 마루까지잖아. 그러니까 파면부터 파면까지 요 간격이 있죠. 요 간격이 파장인데 이게 파장이 어떻게 해요? 이쪽은 길지, 이쪽은 짧지. 그러니까 파장이 긴 쪽이 빠른 거, 파장이 짧은 쪽이 느린 거라고요. 알겠죠? 요렇게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 위에서 했던 것처럼 굴절에서도 굴절은 이렇게 일어나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어디서 빠른지 어디서 느린지 비교하는 거. 할 줄 아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굴절이 일어날 때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럼 변하는 건 뭐가 바뀌게 되냐? 진행 방향 꺾여서 진행하니까 바뀌죠. 그다음에 속력 빠르고 느리고 바뀌죠. 그러니까 파장 바뀌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 뭐가 안 바뀐다? 진동수하고 주기가 절대 안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까먹지 말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참고 삼아서 옆으로 정리 한번 해놨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깊은 물, 얕은 물을 서로 비교해놨어요. 봤더니 속력은 누가 빨라? 깊은 물이 빨라? 얕은 물이 느려. 그러니까 파장이
깊은 물이 길고 얕은 물이 짧아요. 하지만 진동수하고 주기는 절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랬지. 그러니까 둘 다 일정. 됐습니까? 그다음 법선과 이루는 각이라는 건 이제 뭐야? 입사각, 굴절각 이런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빠른 쪽이 크고 느린 쪽이 작다라는 사실. 알겠죠? 굴절이 일어났을 때 그거까지 정리해 놓은 거니까 확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리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물결파에 의해서 소리에 대한 걸 볼 건데 물결파는 출제 비율이 좀 낮아요. 생각보다. 하지만은 소리에 대한 거는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잘 알고 가도록 하세요. 알겠죠? 소리는 매질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얘는 매질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아이고 써놨는데 진공에서는 절대 전달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리는요 고체일 때 빠르고 액체일 때 그다음 기체일 때 순수라는 거. 요 까먹지 말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소리도 어떻게 해요? 반사가 될 수 있는데 반사의 대표적인 예가 메아리라든지 음파 탐지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고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 있죠. 초음파 검사. 그 태아 알아보는 초음파 검사 그거 말고 뭐 우리 내부의 장기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는 이런 초음파 검사도 바로 소리의 반사를 이용합니다. 초음파도 소리예요. 소리에 속합니다. 음파에. 자 이런 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소리도 어떻게 해요? 굴절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휘어져 간다는 얘기죠. 꺾여 지나가는데 자 소리의 속력도 어떻게 해요? 매지마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따뜻한 공기일 때하고 찬 공기일 때가 달라요. 따뜻한 공기가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거 잘못 해놨네요. 따뜻한 공기가 더 빨라요. 요거 좀 수정해야겠네요. 제가 잘못 써놨네요. 따뜻한 공기가 더 빠르고 찬 공기가 더 느려요. 알겠죠? 요거 교환 제가 잘못 작성해놨네요. 미안합니다. 따뜻한 공기 더 빠르고 찬 공기가 더 느립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뜻한 공기 쪽이 어떻게 파장이 길고 찬 공기 쪽이 어떻게 해요? 파장이 짧은 걸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낮에하고 밤에하고 소리가 꺾이는 방향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보면은 내가 소리를 냈어요 여기서 낮에. 그럼 낮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면이 뜨거워지니까 아래가 따뜻한 공기가 형성되고 위에가 찬 공기가 형성이 됩니다. 했을 때 따뜻한 공기 쪽이 빠르니까 파장이 길고요. 그 다음에 찬 공기 쪽은 어떻습니까? 소리가 느리니까 여기 파장이 짧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 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낱말은 누가 듣는다 그러죠? 속담에서 새가 듣는다고 하죠.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는 반대로 땅이 식죠. 식으니까 땅이 찬 공기가 형성이 되고 위쪽이 따뜻한 공기가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는 느린 쪽으로 휘어야 되니까 찬 공기 쪽으로 휘겠죠. 그래서 소리가 아래쪽으로 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더 멀리까지 소리가 가고요. 그 다음에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속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소리에 대한 간단하게 반사 굴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알아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소리에 대한 얘기는 잘 나오니까 좀 잘 정리해 놓도록 하시고요. 특히나 소리의 굴절에 의한 현상 좀 잘 알고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결파 같은 경우에 아까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일때는 물결파에 잘 물어보는 건 그 반사가 일어났을 때 굴절이 일어났을 때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잘 물어보거든요. 이건 소리에서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알아놓기 바랍니다. 알겠죠? 어디가 빠르다, 어디가 느리다 이런 것도 같이 그렇게 좀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보고요. 뒤에서 소리 3요소 굉장히 짧은 건데 다음 페이지에 있다 보니까 좀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